안녕하십니까, 성재윤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충북 괴산에 있는 칠성지입니다. 이곳은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얼음 낚시터로 아주 유명했던 곳인데, 여기도 한 5, 6년 전에 배스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은 대물터로 바뀐 곳입니다. 새벽 일찍 내려왔는데 와보니까 막 고기들이 뒤집고 있습니다. 막 산란하고 있는 중인데, 그저께까지 저항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어제부터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 산란이 심하게 하는 상태라 입질이 좀 뜸한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고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또 한 9시경부터 비가 예보돼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딴 데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붕어 일단 뒤집는 거가 보이는데 꾼이 입장에서 그냥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대를 편성을 하고, 지금 요 시간 이렇게 여명 밝을 때 막 입질이 오는 시간이니까 빨리 대편성을 하고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한 대 지금 전 피고 있는데 오른쪽 분이 한 마리 잡으셨습니다. 월척 이상 되는 아주 튼실한 붕어입니다. 오, 실버. 크다. 월척은 충분히 넘어가는 35 이상 되겠는데, 오, 굉장히 크네요. (6번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나뭇가지 사이에 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보고 있었는데 맨 끝에 있는 7번 대가 올라왔습니다. 물골자리에 던져놨는데 지렁이 물고 바닥이 원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앉는 거거든요. 좀 외바늘에 지렁이 쓰고 있는데 튼실한 놈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개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36.5 정도. 이 아주 한 10년 만에 지금 괴산 칠성지에 와서 잡은 한 36.5 정도 되는 대물붕어입니다. 아주 튼실하게 이쁘게 잘생겼네요. 자, 산란기니까 돌려보내겠습니다. 베스터라서 저는 구루텐이 잘 먹을 줄 알고 구루텐을 쓰려고 지금 합사목줄로 이렇게 매서 왔습니다. 지렁이 있을 때는 이 카본 목줄, 경심줄, 긴 목줄 쓰는 게 좀 나은데 지금 오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이 당줄, 합사목줄 쓴다고 해서 지렁이 채비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지금 2마리 낀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나왔으니까 왼쪽에 한 대 더 펴보자. 기상청 예보대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몇 마리 잡았으면 뭐 철수해도 되는데 지금 한 마리밖에 못 잡아서 좀 아쉽고, 또 이렇게 낮낚시는 오히려 비 오는 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솔도 쳤으니까 조금 더 지렁이 갈아주고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끌고 들어가요. 8번 조금 남았죠.
저거. 이게. 걸었는데 걸렸어요. 비 오는 와중에 지금 또 한 마리를 걸었는데, 꺼내는 중에 이 앞에, 이게 엽기대인 거거든요. 엽기대에 걸었습니다. 조금 여유를 주면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좀 여유를 줬다가, 안 되면 수초 제거기라도 꺼내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지금 가만히 있어? 지가 치고 나가야지. 지가 못 빠져나가네. 저게 외바늘이면 붕어가 빠져나갈 텐데, 제가 지금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바늘 하나를 더 달았습니다. 지금 두 바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바늘이 지금 감아버린 것 같아요. 좀 안 될 것 같은 게, 일단 붕어 얼굴 봤으니까 뭐 놓치면 할 수 없고 원쪽 끊어져도 좋으니까 당겨 보겠습니다. 어우, 제대로 감겼는데. 거기 빠졌네. 거기 빠져버렸어. 저기 있어. 네, 목줄이 나가버렸어. 권봉돌 밑에 목줄이 끊어졌습니다. 수입에 그래가지고. 거기가 가버렸네. 제가 수초를 끊는 순간에 가버린 것 같습니다. 얼굴만 보고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다행입니다. 어우, 크다. 방금 꺼내다 놓친 7번대에서 다시 입질 왔습니다. 그 비 오는 와중에도 그래도 입질이 와주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까 잡은 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여기 나오면 씨알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잡았던 거보다 한 0.5cm 큰 거죠. 거의 쌍둥이 물척이 나왔습니다. 거의 지금 시즌에 나오는 평균 씨알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터의 특징이 보면 보통 이렇게 월척급들은 1년에 한 3cm에서 4cm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씨알이 36, 37이면 여기는 내년에는 39, 40, 거의 한 두세 마리 잡으면 사자가 한두 마리 낄 수 있는 그 정도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미끄러워서 밑에까지 내려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던지겠습니다. 지금 괴산 칠성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전 여기를 한 10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다시 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낚시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제 스스로. 뭐냐면 포인트는 뭐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다른 자리는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여기밖에 자리가 없었고, 근데 이제 이 포인트에 앉아서 대편성 부분에 있어서 저는 왔을 때 막 산란을 연안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연안 쪽에, 특히나 이 엽기대에 있는 이쪽에서 입질이 잦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쪽 연안하고 이 오른쪽 가까운 쪽으로 주로 대편성을 하고, 왼쪽은 완전히 포기하고 이 중앙에 긴데 4.4칸대 2대를 편성을 했는데, 지금 입질을 받는 게 전부 중앙에 골자리에서만 입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 끝날 때쯤 돼가지고 양쪽 거를 이렇게 가까이 붙이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 있는, 뭐 지금 시간에 다시 대편성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안쪽으로 좁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봤는데, 뭐 이미 늦은 것 같고, 지금 점심때쯤 된 것 같은데, 배도 고프고, 또 아까 촬영하느라고 그 수초에 걸린 거 그거 하고, 또
나중에 잡은 고기 촬영하느라고 저도 그렇고 우리 PD님도 비를 흠뻑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하면 또 감기도 걸릴 수 있고 하니까 조금만 더 해보고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칠성지 왔으니까 포인트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저도 여기는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지금 주로 하시는 분들이 전부 여기 단골 분들이시네요. 그래서 서로 다 알고 보통 한번 오면 장박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 개울, 상류에 있는 개울 다리에서 봤을 때 오른쪽 라인으로 한 서너 자리 좋은 자리가 있고, 왼쪽 라인으로 몇 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자리하고 제 오른쪽에 있는 저 자리, 그 본류에서 들어오는 요 두 자리가 왼쪽 라인에서는 제일 좋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는데 이게 수초가 굉장히 많아서 낚시하기가 힘든 자리이고, 또 고기도 잘 안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그 칠성지에 오신다면 저 다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세 자리, 그 다음에 왼쪽, 제 오른쪽 자리하고 왼쪽 자리, 요 정도가 자리가 비었다면 그쪽에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는 관리형 저수지입니다. 돈을 받는 곳인데 물론 고기를 푸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00% 토종붕어, 자생붕어를 잡는 건데, 여기 좌대가, 수상좌대가 딱 4개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으로는 뭐 80대 노 부부가 관리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까 아주머니 오신 거 보니까 80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노 부부께서 그냥 소일거리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좌대도 더 이상 늘리질 않는 데입니다. 4대 딱 있고, 지금 보이는 게 여기 3대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버드나무를 끼고 서로 마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연안에 자리가 없을 때는 또 수상좌대를 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입니다. 모노줄은 굵게 쓰면 상층기에 떠 있어서 대뇌 영향을 많이 받아요. 바람 영향을. 예, 고맙습니다. 예. 좀 전에 그 낚시하면서 제가 전화 문의를 한 통 받았는데, 요즘 이런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 원줄에 관한 부분인데, 본인이 지금 원줄 카본 노지 낚시할 때 3호줄을 쓰고 있는데 모노줄 3호로 바꾸고 싶다. 그리고 또 요즘 뭐 그 서스펜드 라인이라고 그런 것도 나왔다라고 하던데, 만약에 서스펜드 라인이나 모노줄 3호로 원줄을 바꾸면 수입에는 몇 호를 써야 되고 또 찌맞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왔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바꾸지 마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줄을 보면 크게 줄을 보면 합사줄하고 이제 경심줄로 나눠지고요. 경심줄에서는 나이론줄, 모노줄, 카본줄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비중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모노줄 같은 경우는 나이론줄, 제일 가벼운 나이론줄 같은 경우는 물의 비중을 1로 봤을 때 거의 1 정도 됩니다. 0.95에서 1 정도. 오히려 물보다도 살짝 가벼운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모노줄은 1.2 정도, 1.2에서 1.3 정도, 약 20% 정도 물보다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상층부에 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본줄 같은 경우는 1.7에서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 무거워서 가라앉는 싱킹 라인이고, 그래서 물에 뜨는 줄은 나이론 줄은 프로팅 라인, 그 다음에 상층부에 살짝 가라앉는 모노줄은 세미 프로팅, 반만 가라앉는다 세미 프로팅, 그거를 바다 쪽에서는 서스펜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0cm 정도에 지지한다라는, 서스펜드 한다, 지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서스펜드 라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카본줄은 뭐 다 마찬가지로 싱킹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비중이 가벼운 모노줄이 카본줄보다 유리하지 않느냐. 특히나 이제 노지낚시 2호, 3호 이렇게 막 굵게 쓰는데 굵은 줄이 무겁게 눌러지면 안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양화장 낚시할 때는 무조건 전 모노줄을 씁니다. 동호인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권해드리고, 왜냐하면 특히나 예민한 입질 볼 때는 줄이 눌러지면 안 되니까 모노줄이 유리합니다. 근데 모노줄은 단점이 뭐냐면 상층부에 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굵은 줄이 상층부에 떠 있으면 바람이나 대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접촉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무겁게 찌맞춤을 해놔도 채비가 흐르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십시오. 양어장 낚시 같이 1.25 이하로
가는 줄을 써도 되는 상황, 장애물이 없는 상황, 그런 줄이라면 무조건 모노줄을 쓰십시오. 근데 이렇게 노지에 나오면 장애물이 많아서 1.25 갖고는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최소 2호 이상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굵은 줄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라앉는 줄이 낫습니다. 그리고 뒷줄은 눌러주는 게 아니라 약간 당겨주는 개념이지 눌러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트 낚시를 한다든지, 보트 낚시는 바람 불면 이렇게 돌아앉으면 되지 않습니까? 등지고 앉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직공채비 같은 경우 뒷줄이 얼마 없으니까 그런 때는 얼음 낚시라든지 모노줄 쓰셔도 됩니다. 뭐 3호, 5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뒷줄 무게가 문제가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연안에서 대낚시할 때는 바람이 계속 바뀌고 우리가 항상 등지고 앉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태에서 옆에서 바람 분다든지 앞에서 바람 불 때 모노줄을 굵게 쓰면 채비 다 끌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낚시 이렇게 고기 잡아낼 때 보면 저도 거의 강제 집행하는, 그래서 가능하면 엉키지 않게 끌어내는 스타일인데, 오히려 저는 한 7치, 8치를 잡다 보면 좀 작으니까 여유를 주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낚싯대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랬을 때 낚싯대를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당기면 옆에 낚싯대를 이렇게 줄을 끌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저는 끌고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간 걸 예를 들어 2대, 3대를 넘어가서 그대로 저는 당겨내거든요. 그래도 엉키지 않고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카본줄이기 때문입니다. 카본줄은 밑으로 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붕어가 위로 타고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끌어내도 엉키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모노줄이다, 상승배에 떠 있다, 붕어가 밑으로 가면 이거 무조건 그 상태에서 당기면 다 엉켜서 나오는 겁니다. 많이 엉키는 이유가 그거니까. 그래서 카본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덜 엉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대부분 지금 이 자연제 낚시한테 카본줄 쓰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어도 자연제 낚시에 있어서는 2호 이상 굵은 줄을 사용할 때는 모노줄보다 상대적으로 카본줄이 장점이 더 많으니까 그냥 카본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때 좀 더 힘쓴다. 지금 6번 대에서 왔는데, 좀 전에 제가 그 카본줄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6번 대가 지금 7번 대, 8번 대를 넘어갔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들어보면 엉키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카본줄의 장점이니까 여러분들 노지 낚시할 땐 카본줄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아까 그 길이는 비슷하겠네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요거는 36이 될까 말까. 요거는 한 35.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나오면 여기는 한 35에서 37, 8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까지 비가 오다가 그쳤는데, 날씨가 추워서 아까 비를 맞아가지고 또 바람 불고 그래서 충분히 손맛 봤으니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괴산 쪽은 꼭 여기 칠성지 말고도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매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경치 좋은 추산지, 또 신앙지, 신흥지. 특히나 신흥지 같은 경우는 이름이 산촌초목 낚시터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경치가 좋아서 저도 자주 가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소수지도 있고요. 굉장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또 괴산댐도 있습니다. 주로 돈을 받고 관리하는 관리형 저수지로 말씀드린 거고, 규모가 큰 곳은 대부분 관리형 저수지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또 소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문광지도 있는데, 문광지는 제가
경기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그 낚시학 강의를 할 때 문광지에 한 40명 가까이 와가지고 3박 4일 합숙하면서 그 낚시 실습을, 현장 실습을 했던 그런 곳이 문광지라서 제 기억에 남습니다. 이 경치 좋은 곳에서 이제 큰 붕어 손맛 보고 싶은 분들은 이번 괴산 쪽에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